조립도를 보시면은 2D 도면 프린트 해드린 이동적 부품도를 비교해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이동적 2D 도면을 보시면 여기에다가 제가 절단선을 표시해 놨고 단면 지시하는 화살표와 기호를 넣어 놓고 평면도 방향에다가 부분 단면 이렇게 추가해 놨을 거예요. 그죠? 2D 도면하고 대조하고 계시죠? 자, 그 부분이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부분 단면도 요거 가지고 다시 이야기 해드리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CAD에서 이걸 이렇게 잡은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자, 여기 단면을 지시하는 기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중심선 요거에 대해서 단면 D 요렇게 프린트에 써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부분 단면으로 요 밑에 저면도에 표시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조립도 입장에서는 평면도 쪽에 표시되어 있죠. 여기가 평면도 위치잖아요. 그죠? 평면도의 위치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부품도에서는 저면도에다가 부분 단면을 적용한 것 뿐. 그리고 또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조립도에서 정면도를 보면은 조립도에서 정면도에 여기가 부분 단면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부분 단면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품도에는 우측면도가 무슨 단면도로 표시되어 있어요? 2분의 1등분한 무슨 단면도예요? 더 크게. 아이 참, 온단면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죠? 이 온단면으로 표시하는 게 더 깔끔하잖아요. 굳이 힘들게 조립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분 단면을 두 번에 걸쳐서 쓸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조립도를 보고서 참고를 하되 부품도를 작성할 때는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뭐가 제일 잘 표시되게 중심을 잡아야 돼요? 부품이 가장 잘 설명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죠. 단 조립도는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참고. 그죠? 그랬을 때 조립도에서는 정면도가 이건데 부품도에서는 정면도가 이거로 잡혀 있죠. 이게 물체 형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방향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단면도도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평면도에다가 놔야 되는데 그 이유도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일단 요 상황에서 우리는 조립도를 참고하면서 부품도에 대한 도면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어요. 기능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풀다운 메뉴, 파일, 그리고 반장님 네, 파트에서 도면 작성 요거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부품도를 바로 작성합시다. 들어갈게요. 도면 템플릿 선택이 돼 있죠. 확인. 자, 용지 사이즈부터 정해야 되겠는데 얘는 용지 사이즈 여러분 프린트 육안으로 보면 그게 잘 구분은 안 되지만
A4 용지로 출력은 돼 있지만 얘는 A3로 잡는 게 사실은 맞았어요. 교무실에서 제가 A3로 출력 안 해온 것 뿐이에요. A4로 출력한 거예요. 적당한 용지 규격은 A3가 되겠네요. 표준 규격으로 가지 말고 대신에 요거 클릭한 상태에서 사용자 정의 시트 크기 누르면 420-297 바로 들어오죠. 확인. 용지 설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체뷰를 갖다 놔야 되는데 어느 뷰를 모체뷰로 갖다 놓는 게 좋겠어요? 정면이에요? 후면이에요? 2D 프린트를 대조해서 보셔도 좋고. 후면. 왜 후면을 선택했을까요, 제가? 정면을 내가 끌어다 놓을 경우 두 가지를 갖다 놨는데요.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정면으로 갔을 경우 요 못따기 선은 잘 표시가 돼요. 그러나 이거를 숨은 선을 켜줘야지만이 요 선이 표시가 되죠. 요거. 그런데 후면으로 왔을 경우는 이 선이 잘 표시가 되죠. 못따기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실 이렇게 깎인 홈 이거를 우선하는 게 낫지. 못따기는 우측면도 이렇게 표시되면 치수를 넣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우선한 거예요. 요거를 빼는 게 아니라. 주투상도 선택을 이렇게 하는 게 물체 형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클릭해 놨을 때 다른 기능은 다 꺼 놓으시고 세 단계를 먼저 하라고 그랬죠. 자,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시트 속성에서 뭐 확인하셔야 돼요? 배율을 몇 대 몇? 네, 1대1 돼 있죠. 얘는 아무 문제 없네요. 확인. 그 다음 단계는 모츠뷰를 선택하고 뭐를 선택하시라고 했어요? 나사산 표시 고품질 이렇게 바꿔주시고 기본값으로 표시 유형은 그 은선 제거인 상태이고 시트 배열 사용 요거는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 거로 쭉 내려가지고 나사산 표시 고품질만 마저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 단계 더 있죠. 뭐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모체뷰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접선에 접선 숨기기. 자, 이렇게 세 단계 꼭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습관적으로 요거 꼭 하시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요거 중심 마크로 이야기 되는 건데 사실 요거는 주석의 주석 탭 2D 기능의 주석 탭에 숨어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중심 마크들은 사실 안 쓰는 게 좋아요. 없애버리는 게 좋아요. 이거 CAD로 넘기면 이것 때문에 선 정리하는 거를 두 번에 걸쳐 해야 돼요. 일단 요거를 저는 카피해 가지고 이 뷰 자체를 카피해서 CAD로 넘겨서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아래 거는 그냥 남기고 위에 것만 어떻게 윈도우로 드래그하면 중심 마크들이 다 선택이 되나요? 지워주세요. 윈도우로 드래그 해가지고 중심 마크들을 선택해서 지워주세요. 그러면은 요렇게 드래그해서 윈도우로 드래그해서 중심 마크들을 지웠기 때문에 중심 마크가 표시가 없을 거예요. 저는 아래 거는 왜 놔둔다고 했어요? CAD에서 이거 선 정리할 때 불편한 걸 보여드리려고 이거 놔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중간으로 놔두고 얘는 여기쯤으로 놔두는 게 낫겠네. 요 정도로 배치해 놓고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러면은 나도 요렇게 맞춰 가지고 여기 부분 단면 표시된 것처럼 해야겠네. 그런데 얘를 평면도로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 모체뷰를 클릭하면 투상도 기능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투상도 요 기능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투상도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배치를 해보고 요 아래에도 배치를 해보고 두 가지 다 배치를 할게요. 평면도 위치에도 하나 배치하고 저면도에도 하나 배치하고 요 차이를 이야기할게요. 요렇게 해서 여기에 하나 배치하고 여기에 하나 배치하고 생각 같아서는 어때요? 그 조립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면도 방향 여기에다가 부분 단면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얘를 표시하면 딱 좋겠죠. 그런데 뭐를 표시할 수 없게 돼요? 바닥면에 있는 암나사 표시하는 게 좀 애매해요. 요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직관적으로 잘 보이죠. 요렇게 있으면 여기다 숨은선, 숨은선은 가급적이면 안 쓴다 그랬죠. 그렇다고 우측면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표시해도 돼요. 이것도 할 거예요. 온단면으로 표시할 건데 여기에다 치수 잡아놓고 해도 좋지만 직관적으로 여기 딱 그림상으로 딱 보여지면은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다 이거 잡아놓고 저면도에 부분 단면 써가지고 요 형상이 여기에 들어가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 투상도는 필요 없고 오히려 저면도를 쓰는 게 좋겠다. 이런다고 이거 일각법으로 알아보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 거로 여기 우측면도 놓여 있고 여기 저면도 놓여 있고 이게 일각법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거는 삼각법으로 표시했는데 저면도를 쓴 것 뿐이다. 왜? 우측면도가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이 투상도는 아니다. 지워주세요. 투상도를 누가 선택해야 돼요? 제도하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온리 여러분 혼자 이것을 다 판단하셔야 돼요. 단 조립도는 참고를 하되 부품을 중심으로 표현할 때는 부품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부품을 기준으로 투상도를 필요한 걸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부분 단면을 웍스에 부분 단면도 기능을 오늘 처음 써볼게요. 자, 이 부분 단면도를 쓸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 뷰를 선택한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뷰를 선택한 상태, 어느 뷰를 선택해야 돼요? 요 뷰를 선택해야 되죠? 요 뷰를 선택한 상태에서 스케치로 폐곡선을 그려요. 스케치 탭에 가서 폐곡선을 그려요. 이때는 자유곡선이라는 스케치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 자유곡선. 자, 자유곡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분 단면을 폐곡선이 되게 스케치했다면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것은 3번을 위에다 쓸게요. 좀 잘 보이게. 깊이 값을 알아야 돼요. 부분 단면을 적용을 하는데 부분 단면의 깊이 값을 알아야 돼요.
뷰 레이아웃에 부분 단면도라는 기능을 사용할 때 절단되는 면의 깊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되죠? 그죠? 그런 거로 어느 모서리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13mm 들어가는 거죠. 깊이 값을 내가 13으로 입력하기 전에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미리 보기가 뜨는데 어떻게 뜨냐면 이 모서리에서 제가 동글뱅이 파란 색깔로 표시한 요 모서리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간다 표시돼요. 쌤, 방금 전에 뷰를 선택하는 거는 이 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뷰 선택은 이거라고 했잖아요. 미리 보기를 켜면 관련된 투상도들이 다 표시가 돼요. 투상도에서 절단선이 요 동글뱅이 표시한 요 모서리에서 얼마 들어가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깊이 값이에요. 그 값이 13이 되면은 맞겠어요. 그렇게 하면 부분 단면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찬찬히 3단계를 연습을 해볼게요. 갑니다. 자, 뷰를 먼저 선택하라고 그랬죠. 어느 뷰를 제가 클릭해서 선택했어요. 요 뷰를 선택한 거예요. 저면도 요거 선택했어요. 그리고 스케치 탭 갔어요. 뷰를 먼저 선택하는 거 1번, 그 다음에 스케치 탭 와서 자유곡선 2번 클릭해 가지고 폐곡선 이렇게 그려준다는 거죠. 네, 자, 폐곡선으로 그리려고 시작하는 순간 포인트 마우스 커서를 가져오는 순간 저면도의 윤곽이 아까는 하늘색으로 점선 표시가 됐는데 지금은 분홍색으로 점선 표시가 돼 있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를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찍어 가지고 폐곡선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찍어 주세요. 끝점 일치 보고서 마지막 포인트 잡았어요. 여기를 1번 찍었고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다시 1번 포인트로 갈 때 끝점 일치 요거 보면서 찍었어요. 폐곡선 되셨나요? 안 되신 분? 오라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세 번째 뷰 레이아웃에 있는 부분 단면으로 가는 겁니다. 부분 단면. 요럴 때 여러분은 사실 먼저 선행으로 요 간격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파트 설계할 때 이거를 해 왔으니까 이 값이 13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요거 측정하는 단계는 뺀 거예요. 자, 바로 뷰 레이아웃에서 부분 단면도 요 기능 찾으셨죠? 자, 미리 보기 아까 체크한다고 그랬죠? 부분 단면의 속성 창에 보시면 미리 보기 체크박스 있죠? 체크해 보세요. 어머, 요게 어느 모서리에서? 이 모서리에서 이렇게 간 거예요. 화살표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방향이 여러분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모서리로부터 이렇게 10mm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절단선 요거 미리 보기로 표시가 되고 있나요? 근데 이게 어느 중심을 안 지나가고 있어요. 중심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깊이 값을 13으로 놓고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 화면에서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흔들어 보면 실시간 적용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절단선의 위치가 정확하게 이 구멍의 센터로 표시가 됐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영이 된 게 여기 디스플레이 되고 있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거 부분 단면 디스플레이가 저랑 지금 상태에서 표시되는 건 같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고 빠져나갑시다. 누르고 빠져나왔어요. 자, 그러면 쌤, 프린트에는 이 도면이 표시된 게 이렇게 보면은 저면도의 형상이 여기 외형선을 벗어나서 여기 해칭이 더 들어가 있게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어라? 나는 이번에 폐곡선 스케치를 잘못해 가지고 요게 좀 이 외형선을 먹어 들어갔네요. 이거 다시 해야 되나요? 지우고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니올시다. 먼저 이거 편집할 때는, 자, 웍스 화면에서 얘를 이렇게 커서를 가져다 대고 기다리면 얘가 도면 뷰 몇 번이라고 이렇게 떠요. 제 거는 지금 도면 뷰 5라고 떴어요. 디자인 트리에서 도면 뷰 5의 트리를 열게요. 트리를 여니까 뭐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부분 단면 1 포함되어 있죠. 부분 단면 1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삭제는 부분 단면을 지우겠다는 것이니까 아니고 우리는 편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의 편집은 마치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처럼 피처 돌출하는 값 조절하고 돌출의 옵션들 중간 평면 또는 블라인드 형태 이렇게 편집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피처 편집하고 비슷하다. 그 밑에 보면은 스케치 편집이 있죠. 아, 이게 폐곡선 경계를 수정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이거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스케치 편집 눌러주세요. 스케치 편집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측 상단에 보면은 스케치 편집 중임을 아이콘으로 표시해 주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캐드 화면처럼 요거를 맞춰 볼게요. 자, 이거 할 때 뭐 주의하시라고 그랬어요? 자유곡선을 클릭해 놓으면 내가 찍어 놓은 점들이 디스플레이 되죠. 요거를 클릭해서 옮기고 난 다음에 여백을 반드시 클릭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요거를 클릭하고 옮기고 나서 여백을 안 클릭하면 핸들이 자꾸 디스플레이 돼서 핸들의 영향을 받아 다른 점을 움직일 때 더 꼬여요. 그래서 먼저 이 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옮겨 놨어요. 저는 방금 이렇게 옮기는 거 어떻게 돼요? 핸들이 디스플레이 되죠? 여백을 제가 클릭할게요. 보이죠? 마우스 포인터 클릭. 해제가 됐죠? 다시 자유곡선을 선택해요. 요번에 옮길 점은 요 점을 클릭해서 옮깁니다. 클릭해서 이렇게 옮겼어요. 또 여백을 클릭해요. 핸들 없어졌죠? 자유곡선 또 선택해요. 요번에는 요 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당겨 놓을게요. 그리고 또 여백을 클릭해요. 핸들은 계속 디스플레이 안 되고 있죠. 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곡선 점의 공류를 조절하기 위한 이렇게 화살표 모양들이 핸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요것들이 켜져 있으면 다른 포인트를 움직일 때 이 곡률의 세기가 핸들의 영향 때문에 방해를 받아요. 이게 디스플레이 안 되게 자꾸 여백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상의 외형선 부분을 벗어나서 자유곡선이 지금 배치가 됐나요? 여기까지 조절 안 되신 분 없죠? 오케이. 그러면은 우측 상단에 있는 스케치 종료 아이콘을 누르시거나 마우스 우클릭해서 스케치 종료 선택하시기 바래요. 마우스 우클릭해서는 뭐 됐다. 그냥 우측 상단에 있는 스케치 종료 아이콘을 제가 누를게요. 자, 그러면
화면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반영이 됐죠? 이상 없죠? 네, 좋아요. CAD 화면하고 그 비교해서 제가 좀 이야기하려는데, CAD에서는 이 화면 보세요. 이 선이 직선으로 그냥 돼 있죠. 그런데 웍스에서는 여기가 타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요거는 CAD에서 관용투상으로 정리할 자리예요. 요 구멍의 직경보다, 요 구멍의 직경은 17파이였죠. 요거는 안찌름 이야기하기보다 그냥 호칭지름 이야기하면 요거는 M4였죠. 어느 게 구멍이 더 커요? 17파이가 더 커요. 그죠? 큰 거 기준으로 선을 직선으로 바꿔주는 게 관용투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는 CAD에서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요렇게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아, 관용투상 정리할 게 있군. 그리고 반대편을 보니까 어라? 제 거는 여기 가는 실선이 표시되고 있어요. 이상하네. 도면뷰 5를 클릭해서 보니까 나사산 표시가 제 거는 고품질이 풀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품질 풀렸나요? 그럼 이거 마저 체크 다시 해주세요. 모체뷰를 참조로 해서 투상도 기능으로 요거를 따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분 단면을 쓰느라고 이게 고품질에 쓸 때 이게 안 보였던 것이 다시 디스플레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거로 나사산 표시 고품질로 바꾸는 순간 여기 디스플레이 되던 게 사라질 겁니다. 정리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CAD 도면에서 우리는 여기 우측 면도에 온단면도로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립도를 참조하더라도 요거를 온단면으로 싹 표시하는 게 더 깔끔하다, 더 명확하다, 요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아시겠어요? 요렇게 절단선을 지나가 가지고 M6 앞나사 자리하고, 그리고 요 회전 컷으로 우리가 팠던 요 구멍 자리 28파이하고 23파이 자리, 요게 온단면으로 표시되면 명확하게 나타나고, 요 자리는 이미 부분 단면으로 여기 저면도에 표시돼 있으니까 이렇게만 설명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쪽에다가 단면도 기능으로 우측 면도를 배치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측 면도 배치하는 거 해봅니다. 자, 우측 면도는 제가 보니까 여기 투상도 기능으로 이미 꺼낸 분이 있는데 지우세요. 우측 면도 지우세요. 지우시고, 요거는 단면도 기능을 써야 돼요. 일전에 그 한쪽 단면 쓰는 거 봤는데, 우리는 이쪽에 우측 면도를 투상도로 미리 배치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절단선을 이용해서 요렇게 이용해서 여기다가 배치하는 거 단면도로 바로 들어갈 거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단면도를 누르니까 어느 버튼이 눌려져 있어요? 온단면도 요 버튼이 눌려져 있어요. 절단선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요 방향으로 기본값이 눌려져 있죠? 내가 사용할 거도 여기니까 이게 딱 맞네. 그죠? 그러면은 절단선을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데, 마우스 커서를 이 원형 모서리에다가 가져다 대면 오스냅처럼 이렇게 센터 표식이 뜹니까? 거기에 일치를 보고서 클릭하시면 돼요. 표시 뜨죠? 요때 여기에다가 일치 보고서 클릭. 그러고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요거 클릭하는 순간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온단면도 바로 갈 거니까 여기서 확인 버튼 있죠. 확인 버튼 바로 누르세요. 커서를 바로 이쪽으로 빼세요. 우측 면도 방향으로.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측 면도가 배치가 됐습니다. 즉 투상도 하나 꺼내고 온단면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 투상도에서 모체비에서 바로 절단선 배치해 가지고 온단면도 꺼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해주면 절단 표시기호 이거 다 생겨 있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가 방향을 잘못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온단면을 배치했다 그러면 반대 방향이란 걸 뒤집어 주기만 해도 돼요. 만일에 내가 이쪽으로 꺼내놨다, 이쪽으로 단면도를 배치했다 그러면 이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라면 반대 방향이란 거 이렇게 눌러 가지고 투상도의 위치만 이렇게 옮겨주면 돼요. 편하죠? 여기까지 저랑 다르신 분?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 한 것처럼 여기다가 오토캐드에 A3 양식을 가져다 놓고 한번 해보죠. 기왕에 하는 김에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연습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오토캐드에서 이 템플릿을 가져와 볼게요. A3 템플릿 잡아놓은 거 있나요? 그죠? A3 템플릿 잡아놓은 거 했었죠? A3 오토캐드 켜서 요거를 찾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나는 양식을 가져가는데 어느 거를 가져가느냐, 요거 요 도면이었지. 요 도면이 이거 찾으셨나요? 부분 단면도 연습했던 도면들 중에 우측에서 아래에서 위로 한 칸 올라간 거에 있는 요거죠. 요게 이동조 도면이죠. 요거 이렇게 확대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쓸 양식은 표제란을 보시면 과제명이 01 이거 잘못 써놨죠. 요거 카피해서 제가 갖다 놓느라고 요거 02 부품명은 뭐예요? 이동조, 그죠? 한영 전환 해놓고 열폭 조절하는 거 기억나죠? 열폭을 이렇게 조절해주면 이게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넓어지죠. 열폭이. 요거 이렇게 열폭 조절해 놓으시고, 또 성명 쪽에 좌측 상단 성명 쪽에 가가지고 요거 여러분 이름으로 한글 전환해서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한영 전환하고 나가고 좌측 상단 여기까지 됐죠? 참 표제란에서 제가 이거 빨리 하느라고 이거 안 바꿔놨는데 요게 무슨 선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요거 윤곽선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도면에서 도면 디스플레이 된 상황에서 얘를 가장 중앙으로 정렬되게 이렇게 뷰를 맞춰주세요. 물론 이 템플릿을 가져갈 때 어느 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템플릿을 이렇게만 가져가죠. 제가 처음 여러분 이 캐드에서 연습할 때 A 파트라는 부분하고 B 파트라는 부분, 윤곽선하고 중심 마크들 이런 거 포함해서 이런 것만 잡고 이 안쪽에 거는 제가 선택 안 했어요. 그럼 다 선택하셨으면 여기서 컨트롤 C
자, 웍스 2D로 갑시다. 자, 웍스 2D에서 템플릿을 어디서 편집한다고 그랬어요? 시트 형식 편집. 자, 요거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요. 시트에 시트 형식 편집 들어가면은 지금 갖다 놓은 투상도들은 디스플레이가 안 될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사라지죠. 용지 설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트 형식 편집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투상도 배치한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됐죠? 여기서 이 용지를 한번 클릭해서 선택해서 테두리가 까맣게 된 상태에서 컨트롤 V 한번 하세요. 컨트롤 V 하는 순간 뷰가 디스플레이 돼요. 도면부가 시트 형식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가죠. 자, 그런데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축소해 보면은 도면 양식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 거는 용지를 벗어나서 저 우측 상단에 들어가 있죠. 오토캐드 0,0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쯤에 아마 놓여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뭐 해야 돼요? 시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시트 형식 편집해서 스케치 탭에 있었던 요소 이동을 써야 되죠. 그럴 때 뭐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객체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스케치 탭에 있는 요소 이동을 쓰는 거라고 했어요. 자, 일단 지금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시트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시트 형식 편집 다시 들어가요. 자, 그리고 객체를 먼저 템플릿 요소를 먼저 선택해요. 윈도우로 이렇게 셀렉트 했죠. 그리고 스케치 탭으로 와서 요소 이동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요 속성 이동에 대한 속성 창에 보면은 시작점을 잡아 달라고 할 거예요. 요때 나는 어디를 클릭한다? 왼쪽 아래 꼭지점 여기를 클릭한다. 되셨나요? 그럼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 요거 따라서 템플릿이 움직이죠. 자, 얘를 배치하는데 일전에 한 것처럼 스냅을 이용해서 제 거는 또 점선이 디스플레이 안 되네. 뭐 어쨌든 자석처럼 이렇게 붙을 거예요. 고를 때 클릭. 자, 여기까지 이상 없는가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반드시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측 상단에 있는 시트 형식 편집 요 아이콘을 눌러서 종료하거나 마우스 우클릭해서 시트 형식 편집 시트 편집을 눌러서 나가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레이어 상태를 레이어라는 도구를 추가했으니까 이 색상들을 다 검정색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이 레이어 속성을 이용해서 색상을 다 검정색으로 바꿔 놓고 얘를 SLD DRW로 일단 저장해야겠죠. 어느 폴더에? 05바이스라는 폴더에 저장해야겠죠. 파일명은 그냥 저장하면 돼요. 파일 형식만 SLD DRW로 저장 잘 되나요? 자, 여기 레이어 속성 버튼 누르시면 요거 뜨죠. 요 버튼들 클릭하시면 색상 바꾸실 수가 있고요. 어느 버튼 눌러요? 요 버튼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검은색.
되셨나요? 그거 하나씩 하나씩 다 바꾸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 SLD DRW 이거를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고 바이스 5번 폴더에 저장을 하고,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면은 또 뭐도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해봤어요? DXF로 저장할 수도 있고, CAD로 넘기기 위해서는 DXF였지만 뭐를 지난 금요일날 해봤어요? 어도비 포터블 도큐멘트 포맷 PDF 하고 JPG로 바꾸는 거 해봤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JPG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JPG 선택을 하고, 옵션은 만질 거 없는 셈이죠? 그래요. 앞전에 우리가 회색조로 바꾼 거 있으니까 그냥 회색조로 놔두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 상황에서 저장 후 JPG 보기 체크가 저는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 잘 되나요? 제 거는 요거 아래에 요거 CAD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추가해 놓은 거니까 놀라지 마시고. 잘 되죠? 네, 요걸 나중에 PPT에 첨부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